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시장에 거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극강의 공포 시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이더, XRP, 이런 것만 얘기를 자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떨어진 코인 중에 하나, 아발란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이제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대략적인 흐름을 보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 22년도 3월 달부터 23년 10월까지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요. 대략 마이너스 92%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1년 7개월 정도가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3월달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다. 좀 특이하게 아발란체는 이때 피크를 찍습니다. 이거 로컬 탑이라고 해야겠죠. 11,000원까지 떨어졌던 코인 가격이 이때 95,000원까지 오릅니다. 23년 11월에서 24년 3월 대략 4달 만에 728%. 이제 그냥 배수로 치면 한 8배 이상 지금 올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24년 3월부터 현재까지도 거의 이제 2년을 채울 기세죠. 1년 10개월에 걸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3%를 찍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비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지근지근 하는 거죠. 이 가격대에서 이제 몇 주가 아니고 이제 몇 달이 가면 사람들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지금도 힘든데 거기서 더 가면 이제 하나 둘씩 사실 그 떨어져 가는 게 저는 이게 당연한 이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다 끝났지 하면서 이젠 더 이상 어떤 통곡의 소리가 안 나오는 지점이 전 지금 거의 시작된 게 아니냐 생각은 합니다. 다른 제가 유튜브는 모르겠지만 통곡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어요. 이제 욕도 아까운 시즌이 나오다가 이제 다 버리고 손절치고 이제 다른 쪽 이제 나가시고 나면 전 이런 실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얼마 동안 그러면 이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닐까요? 죄송한데 제가 이걸 모릅니다. 몇 개월이 갈 수도 있고요. 몇 주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 얘기해야죠. 24년도 3월달 95,000원 찍었을 때 그때 그 고점 뚫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면 당연히 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언제 뚫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도 저는 아발란체를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저한테 여쭤보시지 마시고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 코인 내가 왜 샀지? 잡코인 아니야? 왜? 고점 대비 마이너스 83%고요. 이전 고점 대비하면 거의 90% 빠진 거거든요. 가격만 보면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 그게 비트코인이 엄청난 손실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알트코인이실 거예요. 지금이 내가 이 코인을 과연 왜 샀고 내가 이 코인을 샀을 때의 그 믿음과 신뢰와 장점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지를 체크를 해보실 가장 최적기가 전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발란체는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이거 사라 팔아라가 아니고 본인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차트 이전에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전 얘기를 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요 똑같이 반복돼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종목 불문이고요.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 주식 다 보여드릴 겁니다. 솔라나가요 10,000원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30몇만 원 갔다가 10,000원이니까 마이너스 97%거든요. 10,000원에서 20,000원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22년 말에서 23년 말까지 1년 동안 바닥을 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지금 추억을 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3년 11월부터요. 25년 1월 달까지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0,000원짜리가요. 45만 원 넘어까지 폭등을 합니다. 이게 코인은
다른 어떤 주식이나 금, 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주기가 10년, 20년, 3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1년, 2년 주기 정도로 기다리면 그냥 한 번씩 정말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이래서 사실 다들 코인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45배가 넘게 올라갔었다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25년,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저는 그냥 반반이라 봐요.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차트를 뭐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겠죠. 이건 이제 찐 바닥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만 원 이하입니다. 제가 볼 때 찐 바닥은 도착 이제는 불가능해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이게 2천만 원 다시 한 번만 오면 사겠습니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실질 바닥선 제가 이제 그 뭐 매물대 지금 이 업비트 차트인데요. 다른 차트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현재 바닥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저항선 30만 원 정도는 뚫어줘야 이제 우리 간다. 가지아를 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18만 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지선 15만 원. 그럼 15만 원이 깨질까요? 15만 원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15만 원을 제가 이렇게 한 건요.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줄 그 세력이 더 많을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고 던질 세력이 많을지는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뭐냐? 바닥이 맞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닥 확실해? 찐 바닥이야. 그러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하 20층, 30층, 40층, 50층, 지하 70층까지 가면 이제는 진짜 두려운 거죠. 왜? 나름 바이더 딥을 한다고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왔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제가 그 수영장, 계곡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모르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냥 뭐 얘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죽을 뻔했던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수영장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이제 배우러 처음 갔는데 제 친구가 수영장에 뻥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는 뭐 몇 년을 수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첨벙해가지고 정말 그때 바로 전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물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나 무지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요 수영을 이제 배웠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배운 다음에 그러면 제가 왜 빠질 뻔했는지 가만 봤더니 그때는 이제 수영 좀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겁 없이 돌진한 것은 지금 똑같은데요. 수영을 잘하니까 이제는 조금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계곡, 바닷가, 뭐 강가 이런 데에서 저 수영을 잘하니까 물안경 썼으니까 뛰었는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로 죽을 고비를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3-4번 이상이 되거든요.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요. 수영장은 우리가 바닥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수영장으로 제가 3m까지 가봤는데 3m 밑에서 바닥 찍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계곡가는 바닥을 몰라요. 바닷가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고 이제 물안경을 심지어 안 쓰고 이제 빠지면 이제 물 이렇게 휩쓸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눈도 안 보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 바닷가도 아니에요. 해외 바닷가 갔는데 여기 뭐 이제 소위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조그마한 뭐 초등학생도 안 될 것 같은 애들 막 공중제비 돌고 막 뛰어드니까 저도 가면 저렇게 놀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방파제까지 어렵게 갔는데 파도 맞고 저랑 제 오후반 선생님, 제 동생이 날아갑니다. 진짜 그때 수심이요. 엄청나게 깊었던 거예요. 저는 그 꼬맹이들이 노니까
거의 뭐 기껏해야 뭐 한 2m나 될까? 그냥 그러고 갔는데 발이 안 닿아요. 바닥을 짚고, 그러면 이제 짚고 이제 올라가면 되거든요. 바닥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바닥이 안 닿으니까 보통 한 3m, 2m도 사실 깊은데요. 3m 들어가면 이게 박이 다 되거든요. 4m, 50cm, 5m까지 가니까 진짜 극강의 공포가 저를 완전 뒤집어 싸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지금 무섭다라고 하는 건요.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걸 알려주세요. 죄송한데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께서 지금 들고 있는 그 무서운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채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혹시 있으실까요? 맞다면 바닥을 찾을 때까지 견뎌내실 거고요. 아니면 죄송하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박현주 회장 얘기입니다. 미래에셋 그룹이죠. 여기에서 XAI, 스페이스X 투자로 28조를 버시고요. 벌어서 이것을 미래의 신성장 산업의 M&A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제2의 창업에 나선 박현주 회장 인터뷰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금융업계 1위 기업이 미래에셋이거든요. 물론 삼성 투자와 뭐 한투 경쟁을 벌이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의 1위입니다. 근데 제2의 창업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국, 중국, 유럽에 확장을 할 것이다. 영업이익 해외 투자 이거 회수해서 투자를 할 거고 역사상 가장 빠른 변곡점에 우리가 있다. 여기에서 토큰화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요. 자산 경계를 허물겠다. 코인 주식 ETF 거래가 가능한 통합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6월 홍콩에 출시를 하겠다. 보니까요. 이미 스페이스X, XAI 이거 지금 뭐 일론 머스크 회사들이죠. 그다음 드론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 DJI라고 있어요. 요 기업 투자를 해서 아주 큰 수익을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28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벌게 되면 이걸로 뭐 하냐? 바로 재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분의 표현입니다.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어내고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부의 물결에 또 올라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비저너리의 언어예요. 제가 뒤에서 또 얘기 드릴 겁니다. 또 무슨 얘기하냐? 금융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증권사겠죠. 뭐 주식이나 ETF나 금융상품 많이 팔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그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표현 써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토큰화를 통해서. 전통 자산, 대체 자산, 디지털 자산 할 것 없이 다 팔겠다라는 각오입니다.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슈퍼앱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죠. 아시아 최초로 1천억 원에 달하는 디지털 채권을 처음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홍콩 달러랑 이제 US 달러로 팔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자본주의는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위 거래소 코빗을 지금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한 것은 주 영역이요. 뜬금없이 이게 지금 금융업을 하시던 분인데 유통을 하겠다. 뭐 이제 뭐 AI가 뜨니까 뭐 우리가 뭐 칩을 제조하겠다. 뭐 건설을 하겠다. 뭐 호텔을 짓겠다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주 영역 금융에서 지금 이 투자한다고 하는 게요. 기존에 있는 타 어떤 그 경쟁자와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뭐 저기 스페이스X 상장하고 자본 끌어안아서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짓고 너희들 나 쳐다보지도 못하게 격차를 벌려줄게.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대가를 치르시면서 망상이 아니라 진짜 꿈을 좇는 사람들은 항상 그냥 긍정이 아니고요. 초긍정적이고 초낙관론자입니다. 이분 표현이에요. 혁신 AI 기업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 이미 뭐 퍼플렉시티, 코이어 같은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래의 안개를 꿰뚫는 전략적인 통찰. 미래가요, 좀 클리어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안개가 뿌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이 관망만 하고 있답니다. 타인은 지금 보고만 있는데 맛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영원한 혁신가가 되겠다. 저는 이런 분 보면 막 찌릿찌릿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환경 탓, 부모 탓, 뭐 정치인 탓, 국가 탓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관망말 할 때 죽어라 이거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은 전 모두 철학자라고 봐요. 그만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빠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결단하고 실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투자만 그렇다, 사업만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22년도 스페이스X 뭐 이제 샀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미 10배입니다. 제가 볼 때 10배가 아니고 100배, 200배는 갈 것 같거든요. 19년 초, 18년 말에 저도 비트코인 샀었고요. 뭐 XRP도 샀었고요. 23년도 초에 솔라나 샀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 2만 원대부터 꾸준히 모았고요. 이더리움 20만 원대부터 샀습니다. 제가 바닥은 못 잡았거든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박현주 회장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긴가민가 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잘못되면 어떡해? 이거 진짜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나 진짜 돈 지금 이거밖에 없나? 지금 진짜 한 비트코인 한 100개는 사고 싶은데 지금 내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이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뭐 진짜 집을 팔고 싶다는 강력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XRP, 뭐 박현주 회장 스페이스X가 망하지는 않을까?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럴 거라면 수천억 돈 투자 못해요. 못할 겁니다. 왜 그럼 투자했을까요? 아니까. 아니까 한 거예요. 뭐 보이질 않는데 뭘 압니까? 뭘 그러면 안다라고 하면 주류 자산으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길까요? 뭐 제가 박현주 회장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횟수로 치면 12년이고 11년째 뭐 어쨌든 이 뭐 업계에 일을 했었고 지금도 뭐 매일 공부를 하잖아요. 한창일 때는 집중하는 기간, 제가 그때 회사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애도 있습니다. 3년 정도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팝니다. 이게 말이 지금 집중했지 사실상 페인이었어요. 페인. 그 정도 파면요. 본질을 꿰뚫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저는 꿰뚫는 게 정상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바로 성투를 했을까요? 한 2번 정도 뼈아픈 실패를 겪습니다. 저도 잡코를 손대봤고요. 저 뭐 이제 그렇다 비투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던 돈 날렸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뭐 뼈저리게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무조건 앞으로는 무조건 성공만 할까요? 그건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거죠. 저는 지금 두려운 게요. 뭐 이제 뭐 공포,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 탐욕이 가장 무섭습니다. 또 탐욕에 빠질까봐. 이게 제일 무서워요. 뭐 공포가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하세요. 전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코스톨라님이가 최소 2번 파산을 안 했으면 투자자로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최소 2번, 3번 파산 망하는 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웬만하면 코인 방송에서 코인 안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알트코인.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10배, 20배, 100배 하면 좋죠. 근데 안 됐을 때 이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B2 안 하고요. 비중 줄이고요. 선물 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요. 그래서 뭐 노래를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답니다. 죽고자 하면 산대요. 저는 이게 투자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이닉스 장난이 아니죠.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 근데 30년 전에는 SK 하이닉스는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지난 30년의 하이닉스 주가 차트입니다. 보니까요. 닷컴 버블 99년, 2000년 요때
하이닉스 주가가 최고가를 찍습니다. 뭐 닷컴 버블이었으니까 이때 78만 원을 찍었대요. 그리고 버블이 무섭게 무너집니다. 무려 78만 원짜리가요. 주가가 2,400원까지 폭락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97%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99.7%입니다. 휴지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요. 최고가 고점 찍은 것을 지금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냐? 26년 걸렸습니다. 26년. 초고층 펜트하우스 뭐 저기 위층 초고층 입주자까지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 누가 이제 이렇게 짤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말이 26년이지. 금은이 최고가 회복하는데 14년 걸렸거든요. 금은은 양반이었네요. 26년. 그렇죠? 하이닉스 이제 9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작년 한 8월 정도부터 보니까 부릉부릉 하면서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작년 8월 한 25만 원 했거든요. 지금 이제 뭐 90만 원 넘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이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신 분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걸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딱 급등하기 전에 왜 이 지루한 기간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요때 20만 원대 딱 사가지고 지금 3배 4배 가져가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2009년도 1월 달만 해도 하이닉스 가격이요. 7,000원, 7,100원. 어마어마했죠. 지금 이제 뭐 10배, 20배가 아니고 이미 100배가 넘게 이때 뭐 근데 이때 산 사람 거의 없었겠죠. 누가 가장 큰 수익을 거뒀을까요? 뒤에서 이제 좀 2010년 정도에 매수하시고 존버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를 20년 이상 사서 뭐 수십억 자산가가 됐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택시기사 그 삼성전자 투자자거든요. 이게요. 2020년 11월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년이 아니고 이젠 30년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분이요. 택시기사 하루에 15시간 이상 운전만 하셨는데도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흔한 냉면 한 그릇, 고기 한번 사 먹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사회자들이 이제 묻겠죠. 삼성전자 몇 주나 사셨습니까? 보니까 뭐 5년, 6년 전 방송을 보면 뭘 몇 주를 샀는지 이거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샀다. 그냥 있는 현금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그냥 샀던 거예요. 한 주에 요즘으로 치면 2,000원일 때부터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배당금을 좀 주거든요. 배당을 받으면 바로 그 배당금은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썼다. 이분의 꿈에도 소원은 혹시 뭐였는지 보면요. 월세방 반지하에서 이제 뭐 자녀들 이제 하고 사시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전 너무 절실하고 꿈이 너무너무 컸대요. 이게 근데 진짜신 것 같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너무 미안했다. 가난의 대를 나에서 끊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죠. 돈은 한꺼번에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단언하시네요. 김승호 회장도 이런 얘기 했었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비결을 얘기 드리겠다. 그것은 가장 느리게 가면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혹시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요. 뭐 절대 팔지 않고 배당금으로 주식을 계속 샀다라고 하는 거죠. 이 20년이 아니고 이젠 30년이 거의 다 됐겠죠. 20년 초만 해도 이미 삼성전자 주식이 수만 주 이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쭉 보면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이 되면 부동산을 하나 이렇게 사셨대요. 근데 이 사이클을 몇 번을 뭐 하셨겠죠. 30년간. 최소 추정 자산이 이미 수백억 정도로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SK 하이닉스 장기 보유의 무려 4,200% 수익률 화제가 되신 분 화면에 뭐 이제 예전에 탤런트셨죠. 전원주 할머니이십니다.
21년도에 방송에서 했던 말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2017년에 전 재산 팔고 비트코인 이제 그냥 올린 했던 뭐 네덜란드의 가족 기억나십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SK 하이닉스 주식을 요때 당시입니다. 21년 당시 10년 이상 들고 있었다. 평단가는 2만 원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보유를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수익률이 지금 4,000%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5,000%, 6,000%도 갈 기세입니다. 이분이요. 한국 나이로 하면요. 88세세요. 근데 뭘 알겠어. 이거 운이야.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립니다. 투자 왜 하셨냐? 배경에 대해서 기업의 내실을 봤다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SK 하이닉스 강의에 들어가셨대요. 직원 교육하는데 여기 가셔서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본 거예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실력이 장난 아니네. 회사가 단단했고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전원주 이 할머니는요. 전쟁을 겪으신 분이어서 이 절약 정신이 우리의 어떤 수준을 넘어섭니다. 화장실 불을 안 켜시고 화장지 뭐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쓰시면 정말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 이제 방송에서 보면 철저히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큰 돈을 투자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본인 얘기입니다. 단순히 숫자나 재무제표 이런 것만 본 게 아니고 직접 현장을 살폈다. 주주총회를 이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가지고 그냥 뭐 듣고 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표정, 뭐 그 주주총회 나오는 안건들,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이걸 다 살펴보려고 가신 거예요. 가셔서 회사의 진정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회사를 보고 들어가는데 빨리 팔면 안 된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이건요, 가치 투자의 정석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운일까요? 투자 원칙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까운 돈, 급히 쓸 돈, 시간표 붙은 돈, 2년 후에 나 전세 있는데 그거 그런 게 아니고요. 넣고 한참 있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는 들여만 봐도 흐뭇하고 배가 부르고 웃음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목표 주가가 이제 증권사들에서 뭐 100만 원이었다, 뭐 150, 뭐 140만 원으로 계속 뭐 우상향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잘 나가는 삼전닉스, 금, 은, 부동산,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코인, 저는요 투자 원칙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보기만 해도 흐뭇한 자산, 배가 부른 자산을 혹시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한번 있으면 제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성공을 했고, 주식을 투자해도 성공을 했고, 코인을 투자해도 성공을 했다. 금, 은, 주식 이거 다 해가지고 다 벌었다.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뭐 본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제 얘기는 드물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을 가져가고 잃지 않는 투자, 분산 투자의 방점을 찍으시는 분, 이런 스타일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나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는 투자 스타일이다. 본인이 우리가 이제 5천만 명이 투자 성향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큰 수익을 만약에 진짜 노르신다면 집중하시고요. 대신에 이게 잘못됐을 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코인 투자 특히 필요합니다. 근데 적당한 나는 수익을 거두고 잃지 않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그럼 분산하셔야죠. 안정성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좀 연령이 많으시다, 뭐 퇴직금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둘 다 할 수는 없나요? 둘 다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둘 다 합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하시고 개인의 투자 성향, 뭐 이제 뭐 지식,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켜본 소위 말하는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무섭게 집중합니다.
한 놈만 패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친구들까지 팰 수가 없잖아요. 왜?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무섭게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요. 그 다음에 보통 분산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본인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코인 뉴스 그래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이낸스가 올해 고파이 이용자 전액 돈을 상환해 주겠다. 고파이 아십니까? 이제 이자 주는 그 이제 프로그램 그 고팍스에서 했다가 이제 지금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못 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어쨌든 지금 고파이, 고팍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다 돌려주겠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겠다. 우리나라 업비트 비썸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알고 하는 소린가 싶죠. 그죠? 이 더블록이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고파이 상환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뭐 새로운 표준 기술, 보안 시스템, 뭐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화, 기관 투자자 유치, 신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12개월, 지금부터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주요 트렌드에 맞춘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 업비트 비썸 내가 깨 부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 제한 뭐 이런 규제도 있는데 잘 대응을 할 것이다. 고파이는 아시다시피 그 이제 22년도 FTX 11월 달 무너지고 그러니까 돈을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주고받고 대출하다가 그 제네시스 그 글로벌 캐피털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파산되니까 고파이가 거기에다가 고팍스가 돈을 맡겨놨다 지금 못 받아서 이걸 지금까지도 돈을 못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코인을 못 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돌려주는데 예전 무슨 뭐 FTX가 코인을 돌려준 게 아니고 달러로 돌려줬잖아요. 그 22년 최저가로 무슨 뭐 120%뭐 몇 프로 주는 게 이거 웃긴 거지 않습니까? 바이낸스는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원화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수량 그대로 상환해 주겠다. 바이낸스는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계 1위 거래소니까. 제가요 한 10몇 년 동안 그 전시회 뭐 컨퍼런스 뭐 1년에도 100명 이상의 사장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이메일 이런 거 하면 훨씬 많겠죠. 사실 뭐 1000명, 2000명 사장님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이분들 중에 뭐 다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크게 성공하신 분들, 이건 산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성공하신 분들이 자주 쓰는 언어 습관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I believe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는 확신한다라고요. 이게 뭐냐? 미래는 안개인데요. 자기는 이게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죠. 전원주 뭐 이분도 얘기 드렸지만 돈나무 언니나 비저너리들의 표현은 항상 믿는다라고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나라 1위요? 업비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바이낸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사업만이 아니고요. 투자에도 사실 이 믿음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식을 뭐 믿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식은 드릴 수 있죠. 근데 믿음은 대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키우면 되냐? 막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요,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라고 하는 게 그럼 뭘까요? 사실은 고된 훈련을 의미해요. 살을 빼려면 헬스장에 매일 출근하셔서 그냥 뭐 왜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 운동, 다이어트 하면 뭐 이제 그 먹는 거 조절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막대한 지식과 경험, 여기엔 이제 실패의 고통, 눈물, 땀이 막 뒤범벅 된 거거든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 다 같이 힘들 때입니다. 지금 웃으면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으실 수 있으면 전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날씨 추운데요. 지식과 경험을 지금 쌓는 게 나중에 결국 돌아올 겁니다. 믿음을 키우실 수 있는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